장롱이나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손목시계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오래 차시던 시계일 수도 있고 예전에 선물로 받은 시계일 수도 있습니다. 줄은 낡았습니다. 유리에는 흠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침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났으니 버려야겠네. 또는 가까운 가게에 들고 가서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바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고장난 시계라고 해서 모두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오래된 시계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원래 다이얼이나 케이스, 시계줄과 버클 또는 내부 부품 때문에 거래 가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싸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버리거나 고치기 전에 이 시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계를 잘 모르셔도 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계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치약이나 광택제로 닦으려 하셨다면 먼저 오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견한 시계를 먼저 닦지 마십시오. 오래된 물건을 발견하면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먼지가 많으면 물에 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흠집이 많으면 치약이나 금속 광택제로 문질러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계인지 아직 모른다면 먼저 손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빈티지 시계에서는 단순히 새 것처럼 반짝이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케이스의 형태와 다이얼, 각인, 부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폴리싱이라고 부르는 금속 광택 작업은 흠집을 없애면서 금속 표면을 조금씩 제거합니다. 잘못하면 시계 옆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둥글게 변할 수 있고 케이스의 원래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경매에서도 빈티지 시계의 상태를 볼 때 원래 부품과 케이스 형태, 폴리싱 여부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 물에 넣지 마십시오. 치약으로 문지르지 마십시오. 뒷판을 칼이나 드라이버로 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계 앞면의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시계판을 자세히 보십시오. 브랜드 이름과 로고가 보일 수 있습니다.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에는 작은 글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정면에서 선명하게 찍어 두십시오. 날짜창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찍습니다. 바늘과 숫자의 모양도 보이게 찍으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글자가 흐리거나 색이 변했다고 해서 바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시계에서는 세월에 따른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시장에서는 그런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과 원래 다이얼이 남아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유리를 직접 열거나 시계판을 닦거나 다시 칠하지 마십시오. 사진만 남겨두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계 뒷면과 줄의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이번에는 시계를 뒤집어 보십시오. 뒷판에 영어와 숫자가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재 표시일 수도 있고 모델과 관련된 번호일 수도 있습니다. 시계줄의 버클도 확인해 보십시오. 가죽줄이나 금속줄 안쪽에도 작은 글자와 번호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다면 거기에 적힌 번호도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이런 번호들은
정확한 모델을 찾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를 발견했다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시계를 찾아 내 것도 이것과 똑같구나 하고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와 생산 시기에 따라 번호가 적힌 위치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시계는 뒷판 안쪽에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집에서 뒷판을 열지 마십시오. 숫자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계를 억지로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초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칸씩 끊어져 움직이는 시계도 있고 더 잘게 움직이는 시계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시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100%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무조건 배터리 문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큰 고장이 났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현재 상태만 기록하십시오. 초침이 움직이는지, 디지털 화면이 켜지는지, 유리 안쪽에 습기가 있는지, 용두가 휘어있지는 않은지, 버튼에 반응이 있는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두를 돌렸는데 강한 저항이 느껴진다면 더 힘을 주지 마십시오. 시계를 세게 흔들거나 탁자에 두드려서 살리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낡은 시계줄과 버클도 버리지 마십시오. 가죽줄이 갈라져 있거나 금속줄이 늘어나 있으면 시계 본체만 남기고 줄은 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함께 보관하십시오. 버클에 브랜드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줄 안쪽에도 모델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줄을 줄이면서 빼놓은 금속 조각이 있다면 그것도 찾아두십시오. 수리하면서 부품을 교체한 뒤 옛날 부품을 돌려받았다면 그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빈티지 시계에서는 원래 부품과 원래 형태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줄 하나가 있다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버려버리면 나중에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상자와 보증서도 찾아보십시오. 시계를 발견했다면 그 주변 서랍이나 장롱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옛날 시계 상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설명서, 구입 영수증, 수리 영수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속줄을 줄일 때 빼놓은 여분 코도 찾아보십시오. 이런 구성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시계의 값이 몇 %씩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모델과 구입 경로, 수리 이력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 경매에서도 원래 상자와 보증서, 서비스 서류와 줄 같은 구성품을 시계와 함께 기록합니다. 그러니 낡은 종이라고 먼저 버리지 마십시오. 평가가 끝날 때까지 시계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수리부터 하지 말고 현재 상태의 견적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계가 멈췄다면 고쳐놓고 팔아야 더 비싸게 받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도 있고 수리 과정에서 원래 부품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점검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시계 앞면, 뒷면, 용두가 있는 옆면, 반대편 옆면, 버클,
시계줄 안쪽, 흠집이나 부식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상자와 보증서입니다. 작동 여부는 짧은 영상으로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같은 사진과 같은 설명을 두세 곳 정도에 보내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래 보관한 손목시계이고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척이나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매입 또는 감정이 가능한지, 검사비와 수수료가 있는지,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수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품을 맡기기 전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을 때 반환 비용이 있는지, 택배를 이용한다면 분실이나 파손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서 본 가격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높은 가격에 올려놓았다는 것과 그 가격에 실제로 팔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 가격은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같은 모델, 비슷한 상태, 비슷한 구성품의 실제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발견한 시계를 먼저 닦지 않습니다. 둘째, 앞면의 브랜드와 작은 글자를 촬영합니다. 셋째, 뒷면과 줄, 버클의 글자와 숫자를 확인합니다. 넷째, 억지로 작동시키지 않고 현재 상태만 기록합니다. 다섯째, 낡은 줄과 버클, 원래 부품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상자와 보증서, 수리 기록을 찾아봅니다. 일곱째, 수리부터 하지 말고 현재 상태의 평가부터 비교합니다. 오래된 손목시계라고 해서 모두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장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무엇인지 확인하고 원래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여러 조건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제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댁이나 장롱 속에 오래된 손목시계가 있다면 이 영상을 가족에게도 보내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행복한 노을빛 TV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생활 속 중요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